네, 여러분 바른 한자입니다. 여러분 한자도 과학입니다. 한자가 과학 탐구 영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희 바른 한자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초하루의 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풀등을 보러 간 공주님 이야기죠. 자, 나무목자입니다. 나무목자는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복수 들어갈게요. 자, 8개로 작게 나눈 소나무 송자, 그 다음에 자, 햇볕 밝은 날에 풀었던 나무는 버드나무 양자. 자, 그리고 귀신 같은 나무 있죠? 귀신 같은 나무는 바로 느티나무 괴자.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얏리, 성리자. 이시성 할 때 많이 쓰죠? 오얏은 자도를 뜻합니다. 자, 나무 밑에 있는 아들. 나무 밑에 있는 아들은 오얏나무를 기르는 이시의 아들. 그래서 오얏리, 성리자입니다. 자, 우리 부수에 나오는 성시자 써서 이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박씨 들어갈게요. 자, 순박할박. 순박할박. 박씨가 순박한 거 보네요. 자, 박씨 할 때 이 박자 쓰죠. 자, 나무에 기대어서 점 치다 또 나오네요. 점을 치니까 굉장히 순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순박할 박자. 박씨 할 때 씁니다. 박씨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씨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다를 붙자. 다다를 붙자. 자, 점을 치고 나서요. 자,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그래서 달려가서 다다랐다. 그래서 다다를 부. 다다를 붙자 뒤에 여러분들 북방의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 맡기림자 하면 어디에 부임했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본자 넘어갈게요. 자, 나무에 이 뿌리 부분, 그래서 근본 본자입니다. 근본 본자. 자, 근본 나무의 뿌리 부분, 나무의 윗부분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안일미자죠. 자, 그래서 본자 뒤에 자, 멀리서 들어온 작은 말로 인해서 땅에 지은 집, 집당, 본당 그러면은 다른 집이 아닌 본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본선. 자, 줄선자 들어가면은 철도에서요. 이렇게 옆으로 난 선이 아닌 중앙선, 그것을 본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바리떼 발자. 바리떼는 우리 스님들의 식사용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대중적으로 쓰이는 그릇에도 이 발자를 쓰기도 합니다. 주발이라 그러면 노쇠로 만든 그릇. 주발이 되는 거죠. 자, 바리떼 발자는 쇠를 근본으로 만든 바리떼다. 그래서 바리떼 발자입니다. 자, 이번 거 굉장히 간단하죠? 자, 나무 목자 다 아시는 한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한자. 그 다음에 나무 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집 아들은 자, 오얏나무를 기르는 이씨의 아들. 그래서 잠시만요. 복습은 노란색으로. 자, 이씨의 아들. 그래서 오얏리 성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 기대어서 점을 치는 그 사람이 순박하다. 그래서 순박할 박자. 그 다음에 점을 치고 나서 달려가서 그 성에 다다랐다 해서 다다를 붙자. 자, 그 다음에 나무의 뿌리 부분이 근본이다. 근본 본자. 자, 쇠를 그 근본 바탕으로 하여 만든 바리떼다. 그래서 바리떼 발자입니다. 자, 간단한 이야기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간단한 글자, 보기엔 어려운 글자, 하지만 간단한 글자. 4개 다 양으로 발음되는 글자입니다. 자, 풀이할게요. 자, 보시면은 좀 복잡하죠? 하지만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갓을 쓰고 말을 주고받으며, 말 2개 나오죠? 말을 주고받으며 우물가, 우물정자 나옵니다. 요소죠? 우물가에서 옷, 의자 나오죠? 자, 옷을 빠는 것을 돕는다. 자, 갓을 쓴 사람이 말을 주고받으며 우물가에서 옷을 빠는 것을 돕는다. 그래서 도울 양자입니다. 자, 옷을 빠는 것을 도우면서 작업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아가씨 양자. 아가씨 양자는 자, 말을 걸으면서 우물가에서 자, 돕는데 거기 있는 여자가 아가씨다. 그래서 아가씨 양자입니다. 아까 배운 글자. 자, 여기 이양되죠? 김씨 붙으면 김양되고요. 자, 그때 양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흙덩이 양자. 흙덩이 양자는 자, 말을 주고받다가 도우러 갔는데 자, 흙이 튀었어? 흙덩이가 튀었습니다. 그래서 흙덩이 양자입니다. 도와주러 가서 튄 흙이 흙덩이다. 그래서 흙덩이 양자. 앞에 흙도자 붙으면 토양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양할 양자. 사양, 거부한다, 사양한다, 거절한다. 자, 그래서 돕는 것을
자, 돕는 것을 말로써 사양했다. 그래서 사양할 양자입니다. 사양할 양자. 사양할 양자 뒤에, 자, 사양할 양자 뒤에 요거 건널도 붙으면 이제 양도한다, 건네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자 뒤에 여러분 배우신 글자, 자, 사람이 서 있는 자리 위자 들어가면은 양위라고 하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밑에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양위라고 합니다. 자, 복습 바로 들어갈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갓을 쓴 사람이 말이죠. 말을 주고받으면서 우물가에서 옷 빠는 것을 돕는다, 도울 양자. 자, 그 다음에 말을 주고받으면서 우물가에서 옷 빠는 것을 돕는데 꽂힌 거기에 있는 여성, 그래서 아가씨 양자입니다. 갓을 쓴 사람이 말을 주고받으며 우물가에서 옷 빠는 것을 돕다가 흙이 튀었는데 흙덩이가 튀었습니다. 그래서 흙덩이 양자, 토양할 때 흙덩이 양자. 그 다음에 갓을 쓴 사람이 말을 주고받으며 우물가에서 옷 빠는 것을 돕다가 도우려고 했지만 이내 말로 사양했다. 그래서 사양할 양자입니다. 자, 다양으로 발음되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넉사자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글자, 요소자, 1, 2, 3, 4 할 때 넉사자. 이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이름 사자. 자, 4개의 강 이름, 그래서 물이름입니다. 4개의 강의 물이름 사자. 물이름 사. 자, 그 다음에 선역사자입니다. 선역사자는 말이죠. 이것이 넉사자고요. 그 다음에 넉사 좀 올라가가지고, 자, 4개의 강이 모이는 곳, 그것이 서쪽이다. 그래서 선역서자입니다. 선역서자. 자, 선역서자 부수 특이합니다. 자, 뚜껑 없는 그릇. 부수표에서 다 보셨죠? 뚜껑 없는 그릇이 바로 부수가 되겠습니다. 자, 선역서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자, 3개 액엽으로 써놓은 것을 만져서, 자, 입으로 토하면서 몸을 친다, 가슴을 친다 해서 칠구자. 그러면 서구 열강, 서양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서로호자입니다. 서로호자는 이것이 하늘이고요, 이것이 땅입니다. 이것이 고리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호자 뒤에다가, 자, 갓쓴 사람이 우물가에서 말과 말을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거는데 말로 사양한다. 그래서 사양할 양자다 하면 호양, 서로 사양한다. 제가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서로 사양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질그릇견자는, 자, 뚜껑 덮인 그릇 한번 더 나오네요. 뚜껑 덮인 그릇처럼 흙으로 만든, 자, 기와와 질그릇. 그래서 질그릇 견자입니다. 뚜껑 덮인 그릇처럼 흙으로 만든 기와와 질그릇. 자, 기와와 자 부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거 유념해서 보시고요. 자, 이게 질그릇 견자는 50회 51에 2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안 나오느냐? 아닙니다. 자, 한자는 신출 한자, 고작 550자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200문제. 거기서 한자는 한 천여 한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출은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견자, 질그릇 견자입니다. 그 다음에 옹길천자입니다. 옹길천자. 자, 뚜껑 덮인 그릇 한 개 더 나오네요. 뚜껑 덮인 그릇. 자, 또 큰 벼슬아치가, 뚜껑 덮인 그릇을 큰 벼슬아치가 사기 위해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그래서 옮길천자 뒤에 말이죠. 자, 달뜬 밤에 개를 불에 태운 것처럼 그러하다. 그럴 연자 붙으면, 자, 천연하다 그러면은 이를 뒤로 좀 미루다. 천연하다, 미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사고자입니다. 장사고자. 자, 뚜껑 덮인 그릇을 제물로 사고 파는 장사. 그래서 장사 발음은 고. 자, 고 뒤에다가 옛날부터 우리는 고기를 먹는 오랑캐였다. 그래서 고호가 되면은 옛날에 오랑캐, 외국에서 들어온 상인들을, 자, 고호라고 합니다. 자, 고호. 자, 장사고자고요. 자, 이 고호 같은 경우는 47회 시험에 나왔다는 것, 자,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갑가자 들어가겠습니다. 갑가자는, 자, 장사고자 나오네요. 자, 뚜껑 덮인 그릇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는데 사람이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자, 갑가자입니다. 자, 갑가자 앞에 여러분 다 아시는 글자, 집안에 발둘 곳을 정한다. 그러면 정가가 얼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글자, 자, 넉사자, 그 다음에, 자, 4개의 물이름, 그래서 물이름 사자.
자, 물 이름 사자는 사비수라고 옛날에 백마강의 옛날 이름입니다.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 이름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선역 서자는 자, 네 개의 강이 모이는 서쪽. 그래서 선역 서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서로 호자. 자, 뚜껑 덮인 그릇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뚜껑 덮인 그릇처럼 자, 흙으로 만든 기와와 질그릇이라면 흙으로 만든 그릇을 얘기합니다. 질그릇 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옮길 천자, 뚜껑 덮인 그릇을 사기 위해 큰 벼슬아치도 발걸음을 옮긴다. 그래서 옮길 천자고요. 자, 뚜껑 덮인 그릇을 자, 제물로 사고 판다, 장사다. 그래서 장사고자. 자, 그 다음에 자, 장사고자는 말이죠. 성으로 쓰이면 가로 발음되는데 그거 나중에 뒤에 자, 음과 뜻이 두 개인 한자에서 다시 한번 묶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가자입니다. 갑가자는 뚜껑 덮인 그릇을 사고 파는 제물로 사고 파는데 사람이 값을 매긴다 해서 가격. 자, 단가, 정가 할 때 갑가자입니다. 자, 빨리 왔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표정이 좀 어둡다고 지적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굳어있는 게 표정이 좋죠? 얼굴이 보기가 좋죠? 자, 그 다음에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로지 전자는 요 위에 거. 자, 요렇게 쓰고요. 우리 임의로 자, 이 술의 차자와 동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 얘기입니다. 자, 오로지 전자. 자, 붕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차는 말이죠. 한마디 하면서 갑니다. 오로지 외길만을 가죠. 붕붕은 엄마 찾아 외길만을 갑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자. 자, 오로지 전자 뒤에다가 말이죠. 자, 북방의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 맡길 임자 전임 강사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 문문자, 부수자죠. 문문자 다음엔 전문이 되겠습니다. 전문성 할 때 전문. 그 다음에 전할 전자 들어갈게요. 자, 차가 한마디 하면서 오로지 가님. 자, 사람에게, 자, 우리 붕붕이 뭘 전하죠? 꿈과 희망을 전하죠? 그래서 전할 전자입니다. 우리 붕붕은 꿈과 희망을 전한다. 그래서 전할 전자. 자, 그 다음에, 자, 전할 전자 뒤에다가 말이죠. 전할 전자는 유전, 전통, 그리고 전송 할 때 이 전할 전자를 씁니다. 지금 현재 배우신 단어 중에는 한자어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구를 전자입니다. 자, 차가 한마디 하면서 오로지 외길을 가니까 옆에 악당차가 붙죠? 옆에 악당차가 붙어서 얘가 구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를 전자 앞에다가 말이죠. 자, 풀점을 치면서 천천히 가는 것은 왕의 말을 거스르는 거다. 그래서 역전, 어떤 경기가 전세가 바뀌었다. 그런 것을 역전이라고 하죠. 싸움 전자 쓰는 게 아니고요. 자, 구를 전자를 씁니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역전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둥글 단자입니다. 자, 차가 오로지 한마디 하며 가니까 자, 밖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 붕붕이 어때요?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둥글 단자입니다. 밖에 에워싸고 있는 것이 둥글둥글하다 해서 둥글 단자 뒤에 자, 사람이 사다리를 8개를 모은다고 사방에 알린 기. 그래서 자, 단기하면 어떤 단체를 알리는 깃발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자는 차가 말이죠. 차까지만 나오면 되겠는 이제 차까지만 나오고요. 차가 마음으로 주인에게 은혜를 느낀다. 그래서 은혜 해자입니다. 자, 은혜 해자 뒤에 여러분 배우신 글자 사랑과 아들까지 모여 있다 해서 있을 존자 해존 붙으면은 자, 어떻게 쓰느냐? 누구누구 귀하의 뒤에 귀하를 빼시고 해존을 쓰시면은 받아서 간직해 주시면 정말 은혜롭겠습니다. 할 때 누구누구 해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 해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슬기로울 해자입니다. 이게 임상 주인 주자로 하겠습니다. 자, 2명의 주인 중에 손 들어가죠? 손으로 가려내는 마음이 있으니까 슬기롭다. 그래서 슬기로울 해자입니다. 자, 주인을 알아보는 슬기로운 마음.
자, 슬기로울 해자. 슬기로울 해자 뒤에 자, 귀로 잘 듣고 입으로 말 잘하는 북방이 성인. 해성 그러면은 슬기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자, 다음에 모을 집자죠. 차가 입으로 말한 것과 귀로 들은 것을 모아서 모은다. 그래서 모을 집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찾으러 가죠. 그래서 모을 집자. 뭐 어떤 특집 그리고 어떤 걸 편집한다 할 때 이 모을 집자를 씁니다. 자, 복습을 할게요. 웃으면서. 자, 꼬마 자동차 붕붕이 말이죠. 자동차 붕붕이 말하죠. 말 한마디를 하면서 오로지 외길을 간다. 오로지 전자. 자, 차가 한마디 하면서 오로지 가니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한다. 그래서 전할 전자. 그 다음에 차가 오로지 외길을 가니까 옆에 있는 악당차가 붙어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굴렀다 해서 굴을 전자. 하지만 붕붕 굴러도 다치지 않는다. 왜냐? 에워싸고 있는 것이 둥글기 때문에 차가 한마디 하니까 오로지 가는데 그 에워싼 것이 둥글다. 그래서 둥글 단자. 그 다음에 이 차가 말이죠. 차가 마음으로 은혜를 느낀다. 은혜 해자. 이건 안 하고 넘어가네. 중요한 건데. 자, 크게 에워싸주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은혜, 은자. 그래서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로 주인 주자. 자, 두 명의 주인 중에 손으로 한 명을 가리는 마음이 슬기롭다. 그래서 슬기로울 해자. 되겠습니다. 자, 차가 사람들의 말과 귀로 듣는 것을 모은다. 그렇게 해서 모을 집자. 붕붕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무꾼 이야기 넘어갈게요. 보일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 우리 교재에서는 귀신이라는 붓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자, 보일 시자입니다. 자, 제사상에 향에 꽂아놓은 하여튼 제사상 모습입니다. 보일 시자. 보일 시자 뒤에 제사사자 나오네요. 제사사자. 여기 뱀사. 우리 요소자죠. 뱀사. 자, 귀신에게 뱀을 바치는 제사에서 제사, 이것은 발음은 사자입니다. 다 배우셨죠, 여러분? 다리 뜬 밤에 손을 모으고서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제. 그래서 제사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볼시자입니다. 이 보일 시자하고 볼 시자가 다른 것은 이것이 나에게 보이는 거고 이 볼 시자는 내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볼 시자는 자, 귀신을 볼견자죠. 본다. 귀신을 본다 해서 자, 볼 시자입니다. 볼 시자 뒤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자, 흰 거품이 나는 곳에 자, 실로 걷어내는 줄. 그래서 줄선자, 시선. 어떤 눈빛이 닿는 곳. 제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자, 눈빛이 닿는 곳. 시선입니다. 그다음에 빌기자. 기도할 때, 기원할 때 씁니다. 자, 도끼와 나무꾼이죠? 도끼와 나무꾼? 도끼와 나무꾼 맞죠? 나무꾼의 도끼. 예, 그렇습니다. 자, 귀신에게 뭘 달라고 기도를 한다? 빈다. 귀신에게 도끼를 달라고 빈다. 그래서 빌기자, 기도할 때. 빌기자, 기원할 때 빌기자. 자, 어찌네. 자, 큰 귀신 나타납니다. 자, 큰 귀신 나타나죠? 자, 큰 대자 밑에 귀신 들어가니까 큰 귀신이 나타나니까 내 일을 어찌할꼬. 어찌내. 누가? 내가. 어찌내입니다. 그 다음에 모일사자. 모일사자는 우리 회사할 때 쓰죠. 모일사자. 자, 이 신들이 어디 있다? 땅에 모여 있다. 그래서 모일사자입니다. 모일사자 뒤에 여러분들 자, 재물을 칼로 곧 나누는 법칙. 그래서 법칙자면 사칙. 그러면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사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복습 들어갈게요. 자, 우리 부수, 귀신 부수는 문제가 나왔다. 귀신 쓰시면 안 되고 보일시라고 쓰시면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사사자는 자, 귀신에게 뭐를 바치는? 뱀을 바치는 제사. 그래서 제사사자입니다. 그다음에 귀신이 보인다. 그래서 볼시자. 그래서 시선, 볼시자. 자, 귀신에게 도끼를 달라고
기도한다, 빈다, 빌기자, 빌기자. 그다음에 자, 큰 귀신이 나왔습니다. 어머나, 큰 귀신이 나왔네. 어찌하나, 어찌네, 어찌네. 자, 그다음에 귀신이 땅에 모여 있다. 그래서 모일 사자, 회사할 때 쓰죠. 회사에 귀신들 많죠. 자, 회사할 때 모일 사자입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갈게요. 네, 드디어 1단원이 끝났습니다. 2단원, 우리와 함께 지구를 살아가는 공동체,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새 이야기입니다. 입이 2개 달린 새 이야기. 자, 보시죠. 이게 주인공입니다. 풀숲에 입이 2개 달린 새. 새를, 자, 볼견자 나오죠. 본다. 그래서, 자, 이것은 볼관자입니다. 볼관자. 볼관자 앞에 여러분들 작고 작은 수염난 세 사람이 모여서 참여했다. 그래서 참관 하면은, 자, 모여서 어디 들어가서 본다. 그래서 참관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49의 쓰기 문제 출제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자,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그럽니다. 거기 시험은요. 자, 그 다음에 관, 자, 몸은 망해도 몸은 왕처럼 보이길 바랬다. 그래서 관망하다. 어떤 미래를 예측하다 할 때 관망하다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신하가 사람이 모여서 그릇을 두루 본다. 두루 볼람자, 볼람자. 그래서 관람한다. 어떤 것을 관람한다 할 때 쓰는 관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깃불 헌자입니다. 깃불 헌자. 자, 또 나오네요. 풀에 사는 입 2개 달린 새를 보고 입 벌리다 나오네요. 입 벌려서 기뻐한다. 그래서 깃불 환자. 저것은 관, 이것은 환. 깃불 환자. 환자 뒤에 자, 8명을 하늘로 천천히 보낸다. 그래서 보낼 송자. 그래서 환송, 기꺼이 보내준다. 시민도 못 가서 발평 나겠죠? 기꺼이 보내줘봤자. 자, 환송입니다. 자, 권할권자. 풀숲에 입 2개 달린 새가 새에게 힘써 권한다. 왕이 되라고 힘써 권한다. 그래서 자, 권할권자. 권학, 권면 할 때 이 권한다 할 때 권할 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세 권자입니다. 자, 풀숲에 입 2개 달린 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권세를 누린다. 그래서 권세권입니다. 권세권. 자, 여러분들 뒤에 아시는 글자. 자, 둥근 풀이 나는 땅 중에 어진 땅으로 만들었더니 힘이 생겼다. 권세세. 형세세자죠. 형세세자. 그래서 권세 되겠습니다. 권세 되겠습니다. 자, 권세권 앞에 여러분들 작은 가쓴 사람이 풀과 나무를 버리라고 했다. 그럼 버릴 기자에서 기권. 권리를 버린다. 그래서 기권이 되는 겁니다. 자, 진칠둔자입니다. 진칠둔자. 자, 이게 나오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것은 저기 임의로 세을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을자. 자, 새가 산은 겹치네요. 산에 모여서 진친다. 그래서 진칠둔자입니다. 진칠둔. 은둔할 때 쓰죠? 숨어서 진치는 것. 예, 은둔할 때 진칠둔자 되겠습니다. 자, 두날둔자. 두날둔자는 새소리를 들으니까 이 산속에서 진치고 있던 새들이 둔해진다. 그래서 두날둔자입니다. 새소리를 듣고서 둔해진다. 뭐 총소리 이런 거겠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좀 둔해진다. 그래서 두날둔자. 두날둔자 앞에 여러분들 자, 뱀이 몸에 살이 쪘다. 살찔비자. 비둔하다 그러면 약간 살쪄서 둔감하다. 살쪄서 이렇게 움직임이 둔하다 해서 비둔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순수할 순자입니다. 순수할 순자. 순수할 순자는 자, 산에 모여 진치고 있는 새들이 자, 실로 만든 악기 소리를 들으니까 순수해진다. 순수해진다 해서 순수할 순자. 순수할 순자. 순수할 순자 뒤에 자, 풀을 모아놓고 집안에서 손으로 헤아린다. 법도도자 헤아릴 탁자. 법도도를 읽습니다. 도를 읽어서 순도 몇 퍼센트 할 때 이게 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아릴돈자입니다. 조아릴돈자. 조아릴돈자는 자, 새들이 산에 모여 진치다가 뭐한다? 머리를 숙이고 조아린다. 그래서 조아릴돈자입니다. 조아릴돈자. 조아릴돈자는 특이하게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사람을 묶어놓고 공부를 시키니까 그쳐서
멈춰서 가지런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지런할 정자 아시죠? 그래서 정돈하면은 어떤 것을 정리하는 일을 정돈이라고 합니다. 여기 노란색이니까 쓰기 문제 안 나오겠죠? 그냥 읽기 문제 한번 보시면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돈. 자, 복습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 풀숲에 입이 2개 달린 작은 새죠? 새를 보니까 볼, 음은 관, 볼 관자입니다. 볼 관자. 자, 풀에 이 2개 달린 새를 보고 입을 벌려서 기뻐한다. 기뻐할 환. 자, 음을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풀숲에 입 2개 달린 작은 새를 보고 힘써 권한다 해서 권할 권. 권할 권. 자, 풀숲에 작은 새가 입 2개 달린 새가 입 2개 달린 새가 나무에 올라가서 누리는 권세. 그래서 권세권입니다. 자, 이 새들이 산에 모여서 진친다. 그래서 진칠둔. 은둔할 때 진칠둔. 자, 새들이 산에 모여서 말이죠. 진치는데 쇠소리를 들으니까 둔해졌어요. 그래서 둔할둔. 둔할둔. 자, 산에 새들이 모여서 말이죠. 진치고 있는데 실로 만든 악기 소리를 들으니까 순수해져요. 마음이 순수해졌다. 순수할 순. 자, 여기 수리름, 매실 수리름에 들어가죠. 순수할 순. 자, 들어갑니다. 자, 새들이 산에 진치고 있는데 머리를 이제 다 이제 상황이 정리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조아린다. 그래서 조아릴 돈자. 자, 동물 이야기는 약간 이야기 재밌으니까 여러분 이야기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여러분 재밌으시죠?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별이 5개 우리 바른 한자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한자 공부. 자, 재밌죠 여러분들? 자, 용용자입니다. 용용자는 부수. 자, 이 용과 뿔 달린 용과 이소룡이 한판 대결을 벌리는 그 모습 바로 용용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에 신하와 신하 옆에 사람이 누워있죠. 그래서 누울 와자 와룡산 하면은 와룡산은 옛날에 개구리 소년들이 사라졌던 실종됐던 바로 그 산 와룡산 되겠습니다. 자, 높은 집 방자. 용이 사는 집은 용은 하늘나라에 사니까 당연히 집이 높겠죠. 그래서 높은 집 방자입니다. 용이 사는 집은 높다 그래서 높은 집 방자. 높은 집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집 방자입니다. 자, 대바구니 롱자입니다. 자,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중에 이 용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 아이고 힘드네 이제 용용자. 자, 획이 많아가지고요. 자, 대나무 바구니 중에 용이 가지고 있는 대바구니에서 대바구니 롱입니다. 롱. 농구 아시죠? 농구. 바구니에 공을 집어넣는 농구. 그래서 대바구니 롱자 씁니다. 농구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엄습할 습입니다. 엄습할 습. 엄습하다는 기습하다. 쳐들어가다. 엄습하다입니다. 자, 용의 집에 말이지요. 용의 집에 옷을 입은 사람들이겠죠?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엄습했다. 그래서 엄습할 습. 엄습할 습자. 엄습할 습자 앞에 말이죠. 자, 요 글자 풀을 손으로 따고 가는 점치는 것은 거스르는 일이다. 거스를 역자 붙으면 역습. 역습하죠. 역습. 진격했다가 반격하는 것 역습이죠. 역습. 그리고 앞에다가 큰 것을 크게 에워싸준 것으로 인하여 해서 인습이라 하면은 예전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인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불을 솟자. 자, 칼을 들고 입으로 불렀다. 그래서 불을 솟자. 뭐 어려운 거 없고요. 불을 솟자 뒤에 뭐 소집 아니면 뭐 이렇게 소집 영장 이렇게 해서 소집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밝을 솟자입니다. 밝을 솟자. 죄송합니다. 불을 솟자네요. 불을 솟자는 말이죠. 자, 칼과 입으로 불러도 안 나와요. 그래서 강하게 손으로도 부릅니다. 그래서 불을 솟자. 그래서 이거는 솟자. 약하게 부를 때는 솟자. 손까지 써서 강하게 부를 때는 솟자. 그래서 불을 초가 됩니다. 불을 솟자. 불을 솟자 뒤에 자, 이렇게 넉혼자 아시죠? 넉혼자. 초혼 들어가면은 혼을 불러내는 일, 초혼. 초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빙, 초청할 때 이 불을 초자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밝을 솟자입니다. 밝을 솟자. 자,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뭘까요? 용이. 자, 해가 뜬 밝은 날이기 때문이죠. 자, 칼을 들고 입으로 부르는데 그때는 어떤 데인가? 해가 뜬 밝을 때. 그래서 밝을 솟자. 이게 솟자니까 발음도 솟자. 밝을 솟자입니다. 자, 밝을 솟자 뒤에 밝을 명자가 들어가면 소명, 소상이 아래오 할 때 밝을 솟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을 소자. 이을 소자는 자, 칼과 말로 입으로 불렀어요. 불러서 잡아서 실로 잇는다라고 해서 이제 이을 소자입니다. 이을 소자는 누구와 누구를 이어지는 행위 소개할 때 이 이을 소자를 씁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용용자입니다. 자, 이소룡과 용이 싸우는 모습, 용용자. 자, 그 다음에 큰 집방자. 용이 사는 집의 높은 집방자죠. 자, 용이 사는 곳은 높은 집의 방안, 높은 집 방자. 자, 그 다음에 대나무 중에 용이 가지고 있는 대바구니. 농구할 때 대바구니 롱자. 그리고 자, 용의 집을 옷 입은 사람들이 엄습한다. 그래서 엄습할 습자 되겠고요. 칼과 입을 가지고 용을 부른다 해서 부를 소자. 그래도 안 나온다. 칼과 입과 손으로 부른다. 부를 초자. 자, 그 다음에 칼과 입으로 부를 때는 해가 뜬 밝을 때다. 그래서 밝을 소자. 자, 발음 소자. 자, 그 다음에 칼과 입으로 불러서 사로잡은 다음에 실로 잇는다 해서 이을 소자. 그래서 다음 나머지 한자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진 한자 계속해서 보시죠. 못 써. 글씨를 못 쏘자입니다. 자, 칼을 들고 말이죠. 이 나쁜 놈들이 칼을 들고 입으로 부르니까 물에 뛰어듭니다. 뛰어든 물은 못이다. 그래서 못 쏘자입니다. 못 쏘자.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입으로 부르면서 못 뛰어들었는데 마침 언덕을 지나가던 누구? 소씨. 그래서 성소자입니다. 성소자. 여러분 소지섭씨는 이 소자 안 씁니다. 대산할 소자 쓰죠. 성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을 줬자. 자, 아까 배웠죠? 칼을 들고 입으로 부르면서 한 때는 밝을 때다. 밝을 때인데 불이 비칩니다. 불처럼 빛난다. 그래서 빛을 줬자. 죄송합니다. 불이 불처럼 빛나게 비친다 해서 빛을 줬자입니다. 이제 용의 비늘에 햇빛이 반사돼서 비친다. 그래서 빛을 줬자. 어떻게? 불처럼 비친다. 빛을 줬자입니다. 빛을 줬자 뒤에 여러분들 아까 했던 것. 자, 법도 줬자 들어가면 조도, 햇빛에 그리고 자, 일조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일조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살면서 집에서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얼마 정도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권리를 일조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자, 다음에 뛰어넘을 초자입니다. 뛰어넘을 초자는 바로 들어갈게요. 자, 칼을 들고 입으로 부르던 사람들이 칼과 입으로 부르던 사람들이 달려서 뛰어넘었다. 그래서 뛰어넘을 초자입니다. 뛰어넘을 초자 뒤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자, 말하던 지날 과자. 그래서 초과. 어떤 무게를 넘어간다. 그래서 초과라고 합니다. 자, 넘을 월자입니다. 초월 되겠죠? 넘을 월자. 넘을 월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부수 칼고리. 칼고리와 이 창을 들고 말이죠. 달려가서 뛰어넘었다 해서 넘을 월자입니다. 넘을 월자. 월자 뒤에 권자 쓰면 월권행이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양을 기르는 십자가가 보이는 멀리 보이는 남쪽. 그래서 남영남자 쓰면 월남.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 북측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월남이라고 하죠. 자, 다음입니다. 끈을 절자죠. 끈을 절자. 여러분들 아시는 부수 빛색자 또 나왔네요. 부수표에 나와 있는 부수, 바로 그 부수 빛색자. 색이 있는 실을 끊는다. 여러분들 흰 실은 끊기 싫죠? 색이 있는 거, 이쁜 거를 좀 자르고 싶은 그런 열망들. 그런 거 있으시죠? 나만 변태스러운가? 하여튼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색이 있는 실을 끊는다. 그래서 끈을 절자. 끈을 절자 앞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아하셨던 것 이렇게 들어가면 이을 소자 들어가면 한 소절, 두 소절. 자, 노래 한 소절 해볼까요? 노래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시간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는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배웠던 바로 그 글자. 자, 집에서 입으로 매운 것을 먹다가 그것을 붙여놓은 흙으로 만든 벽이다. 그래서 벽벽자. 그래서 절벽입니다. 절벽입니다. 자, 바로 복습할게요. 자, 칼과 입으로 부르니까 뛰어든 물은 못이다. 그래서 못소. 자, 칼과 입으로 부를 때 언덕에 있던 소씨. 그래서 성소자입니다. 성소자. 자, 칼과 입으로 부를 때는 햇빛이 비칠 때인데 그게 비늘에 비치니까 불같이 비친다. 그래서 비칠 조자. 비치는 정도 조도 비칠 조자. 그 다음에 자, 칼과 입으로 부르면서 달려가서 멋있게 뛰어넘었다. 그래서 뛰어넘을 초자. 자, 갈고리와 창으로 달려가면서 또 넘었다. 그래서 넘을 월자. 그래서 초월, 넘을 월자. 자, 실 중에 색이 있는 실을 끊는다 해서 끊을 절자 되겠습니다. 그럼 소절은 46회에 쓰기 문제 나왔다는 거 아시고요. 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에 넘어가기 앞서서요. 앞에 말씀드린 소절은 이을 소자가 2급 한자네요. 그래서 읽기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말이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완견 축구입니다. 애완견 축구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자를 외우는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우구자입니다. 여러분 개견자와 닮았죠? 개견자와 닮았죠? 하지만 뒷다리 좀 깁니다. 그래서 뒷다리가 더욱 길다. 개인데 뒷다리가 더욱 길다. 그래서 더욱 우자입니다. 더욱 우자. 더욱 우자에서 자, 이렇게 사다리를 12개 만든 사람이 심하다 해서 심할 심자 되죠. 그래서 우심이라고 하면은 더욱 심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갈 취자입니다. 자, 개가 말이죠. 뒷다리가 길어서 얘가 뒷다리가 기니까 잘 달려요. 잘 달리니까 자, 갓을 쓴 말 잘하는 작은 서울 사람, 서울 경자죠. 서울 사람이 와서 얘는 잘 나아간다고 했다. 그래서 나아갈 취자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더욱 잘 달리니까 서울 사람이 와서 잘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나아갈 취자입니다. 나아갈 취자 뒤에 북방의 사람들이 이를 맡기는 건 취임식 할 때 되고요.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찰축자입니다. 축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축구. 제가 좋아하는 축구. 축구할 때 찰축자 씁니다. 간단합니다. 발이 들어가니까 찰축입니다. 자, 잘 나아간다고 하니까 발로 축구를 시킨다. 그래서 발로 차는 축구를 시킨다. 그래서 찰축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신기하죠? 이게 발족자가 말이죠. 왼쪽에 붙으면은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축구할 때 씁니다. 읽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원자입니다. 성원자. 자, 흙 나왔네요. 흙을 뒤집어 쓰고 자, 말하는 옷을 버렸다고 말하는 원시입니다. 옷을 버렸다고 말하는 원시. 흙을 뒤집어 써서 옷을 버렸다고 말하는 원시. 그래서 성원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산원자. 자, 그래서 원시를 따라가죠. 자, 옷에 흙을 묻었다고 말하는 원시를 따라가서 에워싼 곳은 바로 동산입니다. 그래서 동산원자. 동산원자 뒤에, 요거 보시면 옷이 약간 이상하죠? 이게, 자, 한자의 왼쪽에 붙으면요. 옷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순서 좀 바뀌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이거 밑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위에 거 탈락되고 어머나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동산원자다. 동산원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풀이 둥글게 땅 중에 어진 땅에 나니까 이것은 제주다. 제주예자. 제주이해야 예능할 때 그래서 원예라고 하면은 어떤 꽃꽂이 기술을 원예라고 합니다. 원예. 여러분도 아는 글자. 자, 북방의 사람이 나가서 조정해서 집과 뜰을 만들어서 뜰정자. 그래서 정원 이러면 정원. 집 앞에 있는 뜰을 정원이라고 하죠? 네, 정원이 됩니다. 멀원자. 흙을 뒤집어 쓰고 말하는 원시가 천천히 가서 멀리 갔다 그래서 멀원자입니다. 멀원자.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복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할게요. 자, 개의 다리 뒷다리가 더욱 길다. 그래서 더욱 웃자. 자, 개의 뒷다리가 더욱 기니. 자, 가 쓰고 작은 말하는 서울 사람들이 잘 나가겠다. 그래서 나아갈 치자. 자, 그래서 잘 나간다고 하니까 말이죠. 발로 차는 축구를 시켰다. 그래서 찰축자. 찰축자. 자, 흙을 뒤집어 쓰고 말하는 옷 입은 원씨. 그래서 성원자입니다. 자, 흙을 뒤집어 썼다고 옷을 입고 말하는 원씨를 에워싼 곳은 다름 아닌 어디? 동산. 동산 원자. 동산 원자. 그리고 흙을 덮었었다고 말하는 원씨가 천천히 가서 멀어졌다. 그래서 멀 원자. 멀 원자. 멀 원자 뒤에다가 이렇게 붙으면은 원정. 멀리 가서 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 키우기. 자, 보리모자입니다. 자, 작은 소 이름이 보리다. 그래서 보리모자. 이게 말이죠. 석가모니 할 때 쓰거든요. 원래는 소 울음소리 모 이렇게 돼가지고 모 할 때 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리모자, 성모자. 자, 보리모자입니다. 자, 소의 이름 뭐라고요? 보리라고요. 보리모자. 자, 그 다음에 사건건자입니다. 물건건자네요. 물건건. 사건할 때도 쓰니까 물건건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소에 실은 물건. 그래서 물건건자입니다. 물건건자. 물건건자 앞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이것도 소가 들어가네요. 자, 쌓여져 있는 것을 소에 올려져 있는 물건을 보고 정했다. 그래서 물건, 물이죠. 그래서 물건 되겠습니다. 물건. 자, 다음 칠목자. 이 치다는 것은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요. 가축을 기르다, 양을 치다, 소를 치다, 닭을 치다 할 때 칠목자입니다. 간단합니다. 소를 공부하여 친다. 대놓고 치면 안 되겠죠. 공부한 다음에 쳐야 됩니다. 그래서 소를 공부하여 친다. 그래서 칠목자. 칠목자 뒤에 칠목자 뒤에 말이죠. 검고 검은 것이 밭에 있으니까 이것이 뭐야? 짐승이다. 짐승축자. 그래서 목축업. 목축업이죠. 자, 짐승을 기르는 것, 목축업. 그리고 자, 쌓여져 있는 물건을 하창할 때 땅에다 묻은 곳은 마당장자. 그래서 목장, 오케이 목장 할 때 목장 되겠습니다. 자, 더들짓자. 더들짓자 전혀 어렵지 않은 글자. 복잡하게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은 글자. 바로 그 글자입니다. 자, 이 집안 나오죠. 집안에서 말이죠. 자, 콧구멍을 뚫습니다. 소 콧구멍 뚫죠? 콧구멍 뚫습니다. 소 콧구멍을 2개씩 뚫었죠? 콧구멍을 2개씩 뚫은 소가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더들짓자. 코를 뚫었으니까 싸움소가 순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간다. 더딜짓자입니다. 더딜짓자. 더딜짓자 옆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천천히 멈추어 바르게 가니까 늘어난다 해서 느릴련자. 그래서 지연. 어떠한 일정이 지연됐다. 그래서 지연이 됩니다. 이건 쓰기 문제 50회에 나왔던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작은 소의 이름이 뭐요? 쌀도 아니고 보리모자. 그 다음에 사람이 소에 실은 물건건자. 자, 소를 공부해서 친다. 그래서 칠목자. 그리고 집안에 있는 소의 코를 2개씩 뚫으니까 더디게 간다. 그래서 더딜짓자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이야기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한사의 소 이야기입니다. 정한사는 가상의 절이다. 제 이름을 따서 만든 가상의 절이라는 걸 아시고요. 실제 정한사의 주지 스님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땅이 있습니다. 보통 절은 한 마디 땅에 작게 짓죠. 그래서 한 마디의 땅에 있는 작은 절이 다. 그래서 절사자입니다. 작은 절이다 해서 절사자, 땅 한 마디에 있는 작은 절, 사찰할 때 쓰는 절사자. 그다음에 언덕치자, 이거 반자, 언덕치자. 자, 땅이 한 마디에 있는 절이 있는 산에 언덕이다. 그래서 언덕치자 씁니다. 언덕치자. 언덕치자 앞에 여러분들 아시는 한자, 바로 그 한자, 대치하면 대치동. 여러분들이 사시는 바로 그 동네, 대치동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급등자입니다. 등급등자. 자, 절에 대나무 많죠? 대나무의 양에 따라서 절의 등급이 나눕니다. 그래서 등급등자.
자, 절은, 땅 한마디에 있는 절은 이 대나무로 등급이 나뉜다. 그래서 등급 등자입니다. 등급 등자.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비등하다, 비슷비슷하다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글자 갈고리에서 이렇게 뛰어가서 넘었다. 그래서 넘을 월자 쓰면 월등하다, 월등하다 이렇게 됩니다. 월등하다. 그리고 기다릴 대자, 기다릴 대자. 기다릴 대자는 많은 사람이 절 앞에서 기다린다. 이유는 아직 안 나와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절 앞에서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 대자. 기다릴 대자는 어떤 것을 대접한다, 대우한다 할 때도, 대우해준다 할 때도 이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대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학대한다, 학대한다. 그럴 때 대할 대자 쓰고요. 그리고 아까 배웠던 글자 초대, 초대할 때도 이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초대는 49회 쓰기 문제 나왔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떼시자입니다. 떼시자. 자, 얼마나 기다렸냐? 이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떼시자, 해가 뜰 때까지. 그래서 떼시자, 떼시자. 떼시자 뒤에 여러분들 사람이 매기는, 장사할 때 매기는 값가자, 시가 얼마다. 시가, 이 시계는 시가 얼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10개로 나눠, 세마였다. 그래서 세마이겠자. 그래서 시세, 시계. 시계, 여러분 차고 다니는 시계. 시계입니다. 시계.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들었죠? 임하다. 임할 임자. 그러면 임시로. 임시 방편으로 뭘 했다. 임시로 한다. 네, 이렇게 씁니다. 자, 시시자입니다. 시는 운문을 얘기하죠. 시시자. 자, 절에서 한편에 말을 들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시다. 그래서 시자입니다. 시자.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또 들어갈게요. 자, 지아비. 풀을 모르고 간 지아비가 물을 건너가서 간 곳은 한나라다. 그래서 한나라의 시. 한문으로 된 시를 한시라고 합니다. 모실시. 어떤 것은 모시다. 모시다. 자, 절에서 이런 귀한 손님들은 모셔야겠죠? 절에서 사람들을 모신다. 그래서 모실시자. 모실시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많은 사람이 두 사람을 발로써 쫓는다. 그래서 좇을종자. 그래서 시종. 시종. 뒷일을 봐주는 사람 시종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가질지자. 가질지자는 자, 절에 간 사람들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질지자입니다.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지참한다. 지참한다. 가질지자입니다. 자, 특별할 특자. 이건 발음 좀 특이하죠? 나머지보다. 특별할 특자. 자, 절에 말이죠. 절에 뭐가 있느냐?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으니까 매우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할 특. 아까 배웠던 글자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권세, 권자 들어가면 특권이 되겠죠. 특별하게 주어지는 권세에서 특권 되겠습니다. 자, 쉬운 글자 절사자에 대한 내용 배워봤고요. 바로 복습 들어갈게요. 자, 땅인데 한마디 땅에 세운 절이다. 그래서 절사자. 그리고 절이 있는 산은 언덕에 있다. 그래서 언덕치자. 언덕치자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로서 그 절의 등급을 알아본다. 그래서 등급 등자. 자, 그 절에서 많은 사람이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 자, 절에서 기다리는 것은 해 뜰 때까지. 그래서 때시자. 절에서 들리는 말씀은 한편의 시다. 그래서 시자. 절에서 사람을 매신다, 모신다. 그래서 모실시자. 절에서 사람들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질지자. 절에서 말이죠. 소가 있습니다. 절에 소가 있으니까 매우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할 특입니다. 자, 동물 이야기 넘어갔는데 괜찮으시죠? 또 다음 시간에도 동물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제대로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